이 제품 리뷰도 없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할 정도로 노관심 제품인데요. 제가 1년 동안 써봤어요. 세컨폰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이나 긴 배터리 타임이 필요하다면 주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혹시 세컨폰 찾고 있으세요? 세컨폰을 찾아라는 주제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요즘엔 폰 하나로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을 자주 해야 되거나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선택지는 세컨폰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세컨폰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메인폰 외에 통화나 연락같이 업무용이 필요할 때, 두 번째 게임용이 필요할 때, 세 번째 음악이나 영상 감상용으로 필요할 때, 이 세 번째 용도에 딱 맞는 소니 엑스페리아 10 마크 6를 1년 동안 사용해봤어요. 보급형이라고 하면 우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격은 50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는 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애플의 보급형 기기인 아이폰 16e는 탈락이고요. 현실적으로 갤럭시 A 시리즈나 중국폰 중에 정발하고 있는 샤오미나 나싱, 모토로라가 여기 해당돼요. 근데 갤럭시 A 시리즈가 요즘에 스펙이 좋게 나오고 있긴 하는데 막상 사용해보면 S 시리즈를 사용하다 넘어가면 느림과 버벅임이 생각보다 체감이 돼요.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 자체에 지겨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거요. 그렇다고 중국폰을 사용하기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성비의 중국폰에 맞게 성능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드웨어 성능은 뛰어난데 운영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기기의 성능을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AP에만 몰빵을 하고 일상사용 시 필요한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터치감, 스피커 등 꼭 나사 하나는 빠진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건 보안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전 실제로 직구로 중국산 폰을 사용하다가 개인정보가 털려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정보 유출이 안 된 게 아니라 표적이 안 됐을 뿐이에요. 중국폰을 구매하실 분들은 무조건 글로벌 버전이나 정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그나마 좋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애플, 삼성, 중국폰 브랜드를 다 제끼고 나니 큰 기업 제품 중엔 구글 픽셀과 소니 엑스페리아만 남더라고요. 한때 소니 엑스페리아가 국내에서 정식 발매됐지만 현재는 철수를 했어요. 안 그래도 매니아만 있던 제품이었는데 철수한 이후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제품이 됐어요. 제가 소니의 전성기 세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니 세대의 마지막 끝자락 세대이긴 하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계속 엑스페리아를 사용해오고 있어요.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페리아 1의 경우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메인폰으로 사용하려면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훨씬 괜찮고 이걸 세컨폰으로 사용하기엔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엑스페리아를 사용해보고 싶다면 엑스페리아 10 모델을 먼저 써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소니 엑스페리아 10 마크 6의 스펙은 스냅드래곤 6 젠 1, 6.1인치 OLED 패널, 8기가 램, 5000mAh 배터리, 40메가픽셀 카메라, UFS 3.1, 164g의 무게를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일상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사양 게임이라 영상 편집은 어렵겠지만 그러라고 만든 제품이 아니에요. 메신저, 유튜브, SNS, 웹서핑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21대 9라는 소니의 변태적인 비율 때문에 영상 감상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립감에서 개인차가 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가벼운 무게와 비율 때문에 한손 조작이 된다는 점에서 좋게 생각하는데 여성분이나 커티 자판을 빠르게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소니의 변태적인 DNA는 이런 21대 9 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엑스페리아 10 마크 6는 지금 시기에 평범한 5000mAh 배터리를 탑재했어요. 근데 스냅드래곤 6 젠 1 칩셋의 전력 효율과 60Hz OLED 디스플레이, 순정에 가까운 안드로이드 OS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엄청난 배터리 유지력을 보여줘요. 고성능일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되는데 이 폰은 적당한 스펙으로 전력 효율에 거의 몰빵한 형태의 조합이라는 거죠. 게다가 아무리 빡세게 돌려도 온도가 33도를 거의 넘지 않더라고요. 정리하면 모든 요소가 배터리 효율에 극대화되어 있는 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니 공식 자료에는 여러 복합 작업 시 약 14시간, 비디오 재생 시 13시간, 통화 시간은 3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거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인 갤럭시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둬도 배터리가 쭉쭉 빠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영상을 봐도 웹서핑을 해도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일상 사용 시 이틀은 충전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폰은 게임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대신 영상을 본다거나 오디오 감상에 유용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전 사실 오디오 때문에 이 폰을 세컨폰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우선 아직도 3.5mm 헤드폰 잭을 지원해요. 헤드폰 잭이 없더라도 USB-C 타입 애답터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3.5mm 신호는 손실이 더 적어서 더 안정적인 음질을 제공해줘요. 무엇보다 내장 덱이 탑재되어 있어서 일반 CD 음질보다 훨씬 풍부하고 섬세한 고음질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어요. 무선으로도 고해상도 오디오인 24비트 96kHz를 세장할 수 있는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으로도 고음질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외 소니만의 DSE, 얼티밋, 즉 압축 음원을 고해상도 음질에 가깝게 업스케일링을 하는 오디오 처리 기술을 가졌어요. 본체 자체도 스테레오 스피커가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풍부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줘요. 사실 이런 오디오적인 부분은 경쟁기기인 갤럭시 A 시리즈, 샤오미 레드미 시리즈, 픽셀 A 시리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소니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오디오 성능도 구매 결정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만 카메라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엔 최강 성능의 소니 카메라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소니의 스마트폰 부분과 카메라 부분은 별개로 운영되어 있긴 하지만 그 특유의 소니 DNA는 이어받았어요.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의 소니 IMX582 센서를 사용했고 f1.8 밝기와 26mm 화각, 그리고 손떨림을 잡아주는 OIS 기능이 들어있어요. 초광각 카메라는 800만 화소의 하이닉스 HI846 센서를 사용했고 16mm 화각과 f2.2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망원 카메라는 없고 초광각 카메라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만 사용하기 적절하다는 거예요. 물론 플래그십 모델의 카메라 성능을 기대하면 그건 안 되죠. 대신 아까 말했듯이 소니 카메라의 DNA를 이어받아서 그 특징을 보여줘요. 48메가픽셀 센서는 픽셀 비닝을 통해서 10메가픽셀 사진을 생성하는데 AI가 개입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진 결과물을 보여줘요.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사용하면 어두운데도 밝아 보이고 흐려도 밝아 보이고 이런 AI와 소프트웨어가 개입해서 사진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소니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출시한 엑스페리아 1 마크 7을 제외하고는 사진에 AI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찍히고 촬영자의 의도대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예전에 똑딱이 카메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니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감이 더해지면서 흔히 보는 스마트폰 사진과는 좀 달라요. 보급기다 보니 스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고퀄리티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빛이 충분한 곳에서 촬영한다면 충분히 소니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 영상 부분에서도 소니 색감과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돼서 아쉬워요. OIS와 EIS의 그 하이브리드 안정화로 손떨림 보정이 가능하지만 성능이 낮다 보니 아무래도 플래그십만큼의 손떨림을 잡아주지 못하고 영상도 마찬가지로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는 한계가 드러나요. 전면 카메라는 1080p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되고 자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히 있어요. 브이로그 촬영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경쟁 모델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니 특유의 날 것 같은 사진 감정을 좋아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1년 동안 소니 엑스페리아 10 마크 6를 사용해봤는데요. 보급기로 영상이나 음악 감상을 위한 세컨폰으로는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곧 10월에 마크 7이 출시된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120Hz OLED 스냅드래곤 6 Gen 4가 탑재된다고 하면서 완전히 보급형이 아닌 중급 시장을 타겟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10 시리즈 포지션이 조금 변경될 것 같아요. 특히 AP의 경우 2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원래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게 TSMC로 생산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능이나 전성비에서 더 우수해질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좀 조정해서 상위 미드레인지 시장을 겨냥한다고 발표한 것 같아요. 대신 소니 OS가 순정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엑스페리아 1 마크 7에 AI를 적극 도입하는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압도적인 게 없거든요. 음악이나 컨텐츠 소비가 많으시다면 세컨폰으로 소니 스마트폰에 입문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